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텃밭에 나와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저희 뭐 이제 채소나 채소 과일 이런 거 수박, 참외, 토마토, 오이, 뭐 가지 여기에다가 심을 겁니다. 여기다 심을 건데 해마다 제가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일을 가만히 해보다 보면 텃밭 농사를 해보다 보면 저희는 과일 농사만 전문적으로 하거든요. 자두 한 가지만 한 2,000평 가까이 하는데요. 그리고 양봉 한 300여 통, 350통에서 300통 이 정도 두 가지만 하는데 시골에서요 오면은 귀농하시는 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특별하게 여러 가지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하면은 실패를 합니다.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단체 전체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이런 잘하는 작물이 있어요. 배추, 사과, 고추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영양지방에는 사과, 고추, 배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농협에서 그 작물 보험 들을 때도 그 사과 단지, 재배 단지, 배추 재배 단지, 고추 재배 단지에는 농협마다 다 틀려요. 그 농작물 보험이 있어요. 그래야 혹시라도 자연재해에 피해가 있으면 농작물 보험을 들어서 보상을 받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시골에 내려오시면 어떤 분들은 바로 농지를 많이 사든가 빌리든가 둘 중에 하나 하겠죠. 그래가지고 연장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연장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트랙터 사고 관리기 사고 SS기 스피드 스프레이 약 치는 거 사고 뭐 농기계를 이것저것 사요. 그것뿐인가요? 공구 이것저것 다 삽니다. 공구 다 비싸요. 비싼 거 3,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심지어는 1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공구가 막 이런 거 막 많이 삽니다. 뭐 전동토 드릴 뭐 이런 거 전체 다 사요. 남자들은 주로 그런 거 사는 거를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그런 걸 사고 텃밭 농사도 조그만 관리기라도 사가지고 하시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처음서부터요 머리를 써야지 기계를 먼저 사지 마세요. 투자해서 기계를 산다든가 시골 귀농하셔가지고 집을 짓는다든가 먼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경험을 하시고 빈집을 빌려 쓰시고 빈 땅을 빌려 쓰시고 경험을 하시고 나서 내가 확실하게 자신이 생겼을 때 그때 투자를 하세요. 처음서부터 투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좀 깊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 텃밭 하나 이렇게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저는 아직까지 관리기 없어요. 자두나무 농사는 기술센터에서 두 가지 기계만 빌렸어요. SS기 스피드 스프레이는 계속 빌렸었어요. 열흘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빌려 쓰고 그 다음에 풀 베는 기계 승용 예초기 빌려 쓰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그거 빌려 쓰고 전동가위 이거 하나만 사가지고 해요. 그렇게 하고 약은 그렇게 하고 자두나무 밭은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런데 텃밭은 조그만 관리기라도 하나 사가지고 해야지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닙니까? 기계는 사는 순간 고장나면 내 돈 많이 들어가요. 특히 비싼 기계 SS기 같은 거 이런 거 그거 한번 고치면 보통 뭐 이것저것 갈고 하면 차량처럼 엔진이 양쪽 두 개니까 고장날 확률도 2배잖아요. 그러면은 오래 쓰면 기계는 다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가서 보면 50만원 100만원 들어 부속 하나 갈면. 그러면 빌려 쓰는 게 훨씬 낫지. 뭐 하는데 그걸 조금 귀찮더라도 빌려 쓰는 게 낫지. 기술센터에서요. 그런 거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텃밭 농사도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관리기 뭐 이런 거 조금만 텃밭 갈아 엎으려고 관리기 같은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얘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과일 하나 하고 호미 이런 것만 수동으로 하는 것만 가지고 계세요. 요것만 해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마샬 토양살충제 뿌렸죠. 일주일 전에 대비 열흘 전인가요? 대비 미리 뿌려놨죠. 대비 뿌리고 원래 한번 이걸로 뒤집어 나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마샬 토양살충제 뿌리고 비료 같이 뿌려도 돼요. 비료하고 마샬은 토양살충제는 뿌리고 나서 얘를 뒤집어 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비가 한번 내일 온다 그러니까 촉촉하게 이렇게 땅이 젖어 있을 때 이렇게 바짝 말랐을 때 비닐 멀칭을 하시면 안 돼요. 젖어 있을 때 비닐 멀칭을 해야 작물을 심어도 잘 돼요. 하다못해 참깨를 심어도요
이 토양이 바짝 이렇게 말라 있는 데다 멀칭을 해버리면 여름 날씨가 뜨거워서 봄 날씨도 굉장히 뜨거워 20도만 넘어가도요 이 씨앗을 넣어놓으면 씨앗이 쌈켜버려요. 예, 비닐 안에서 멀칭하는 쌈켜버려 더 뜨거우니까. 그래서 땅이 뜨거워서 지표면이 달궈져요 햇볕에. 그래서 씨앗이 발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촉촉이 땅이 젖어 있을 때 그때 비닐을 씌워야 제대로입니다. 그래서 자 텃밭 농사할 때는 얘가 최고입니다. 힘이 안 들어. 얘는 왜 좋으냐, 과일처럼 여기가 넓적하지가 않아, 면적이 넓적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새신랑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의 저항을 덜 받아요. 그리고 얘가 잘 파져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파잖아요. 파면은 힘을 덜 들이고 팔 수 있어요. 여기에 농기구가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내 힘이 더 들어가요. 2배, 3배, 4배. 자, 그래서 이걸 땅을 읽을 적에 이걸로 그냥 슬슬 걸 긁듯이 하면 돼요. 긁듯이 하고, 자, 제가 하는 걸 보세요. 아까 해가지고 제가 다 짜놨죠. 예, 마샬하고 비료하고 뿌려서 다 짜놨, 한번 슬금슬금 했잖아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로 이렇게 안쪽으로 끌어올리란 말이에요. 이쪽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돌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주워내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고리가 잡아줘요. 고리 잡아줘요. 예, 이 고리 잡아지면 비닐 멀칭할 때는 아주 쉬워요. 과일로 여기를 이렇게 타요. 타면 비닐 넓이만큼 타면 이쪽으로 이렇게 타면은 과일로 괭이로 타면은 이쪽으로 흙이 넘어가잖아요. 흙이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에 비닐을 깔고 이걸 이 흙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요런 것 해야 돼요. 요런 것 하시면 힘이 안 들어. 제가 이거 하는데 2개 하는데 뭐 한 시간 이내에 이 밭을 전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1시간 이내에 이거 힘 안 들이고 이렇게 슬금슬금 놀이 삼아서 이렇게 해도 다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내일 비가 오면은 촉촉하게 이제 됩니다. 촉촉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비닐 멀칭 씌우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연장이 쇠랑이라는 거예요. 쇠랑 이걸 사가지고 텃밭에는 이거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거 있으면 한 번에 다 돼요. 한 번에. 자,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농 하시는 분들, 기촌 하시는 분들, 텃밭을 상당히 가꾸려고 노력하시는 분 있고, 텃밭을 굉장히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뭐라도 야채, 상추 뭐 이런 거 심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텃밭 농사 질 때는 얘가 최고입니다. 얘가 효자예요. 비싸지도 않고, 예, 몇천 원 주면 사잖아요. 철물점에서 아무데나 가면 다 있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얘 하나는 꼭 있어야 됩니다. 얘, 낫, 호미 이런 거, 괭이 요런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텃밭 농사를 지면은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면 다 돼요. 골도 잡아지고, 더 골을 잘 잡으려면 과일로 해야 되겠죠. 과일 여기 넓적한 거 그걸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농해서 기농해가지고 절대 기농해가지고 기계 사고 뭐 사고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마세요. 땅은 더더욱 사지 마세요. 앞으로 땅은 팔리지도 않아요. 시골 땅은. 그리고 기농하시면은 첫 번째 지역을 잘 선택하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무슨 작물을 잘 할 것인가, 이거 발품 팔아서 잘 알아보시고 하시고, 세 번째는 투자를 하지 말자. 투자 뭐 집을 짓는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투자하지 말고 기농해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한 가지 기술이 있으면 좋아요. 한 가지 기술이 있으면 엄청나게 시골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농한기에 한 6개월 동안 그걸로
돈을 많이 수입을 올릴 수가 있어요. 기술로, 내 기술로. 예, 용접 기술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별 기술 뭐 조그만 거 기술 같은 거 있으면 다 시골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한 가지 해가지고 오시고 마지막에 하실 거지 뭐 그냥 취미생활 예, 할 거 이런 거 하나 배워가지고 오면 좋죠. 심심할 때 뭐 악기 같은 거 예, 이런 거 하나 배워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시골로 내려오시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 주변에 지역분들하고 융합이 되려면은 내가 먼저 마음을 비우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 절대 남의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되고 욕도 하지 말고 남의 말을 하면 안 돼요. 하지 말고 옮기지 말아야 돼요. 남의 말을 옮기지 말아야 돼. 이쪽에서 듣는 말 이쪽에 옮기고 이쪽에 옮기고 이렇게 말을 옮기시면 안 돼. 그냥 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귀농하실 분들이 있으면 첫 번째 지역을 잘 선택하시라 그랬잖아요. 예, 공기 좋은데 뭐 이런데 뭐 예, 지역 뭐 하다못해 예, 지역 인심도 뭐 둘러보고 이러면 좋겠죠. 그러나 자기 복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으로 하면 안 돼요. 부정으로 하면은 그때부터 안 좋아져요. 긍정적으로 남이 뭔 말을 하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먼저 하려고 그러고 내가 많은 욕심이라든가 모든 바람을 먼저 내려놓고 시골 생활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시골 생활이 아주 편해요. 정말 시골은 조금 저거 한 말로 얘기하면 돌을 닦듯이 살아야 됩니다. 돌을 닦듯이. 그리고 시골 오면 절대 여러 집이 많은데 이렇게 보금자리를 틀지 마세요. 단독 가구 뭐 이런데 나홀로 가구 이런 데가 좋습니다. 그래야 남한테 간섭을 안 받아요. 처음서부터 너무 간섭을 하면은 시골 와서 해방된 기분으로 도시 복잡한 데 살다가 시골 와서 이렇게 뭐 텃밭이나 읽어가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기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간섭을 받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 이 텃밭 얘기를 하다가 오늘 기농 기촌 얘기까지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기농 기촌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영상을 다뤄보고 제가 경험한 바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농 기촌에 대해서 조언을 얻으셔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제 영상에 항상 저 전화번호가 제 유튜브 홈 화면에 제 전화번호가 아주 올라가 있잖아요. 소통하는 농부 해가지고 산골 자유농부 그 간판 밑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 뭐 이런 거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경험을 한 바를 다 알려드릴게요. 거의 제 말씀이 아마 100% 200% 맞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심스럽게 기농을 하시면 되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앞으로요 기농 기촌도요, 기농도 잘 하셔가지고 기농을 하려면 젊을 때 해라. 50대 초반 중반에 하셔라 이거예요. 기농을 하려면 50대 하셔야 돼요. 40대는 좀 빠르지만 그래도 40대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50대 중반 전에 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야 시골 오셔가지고 작물을 뭐 어떤 특화 작물을 한 가지 한다 그래도 아마 그 잘 하면은 시골도 요즘에는 굉장히 소득을 1년에 몇 억을 올릴 수 있는 소득 이런 것도 잘하면 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머리를 아주 지혜롭게 잘 이렇게 굴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인관계 첫 번째 대인관계 좋게 하고 작물을 잘 선택해서 하시면은 기농생활도 괜찮지 않느냐. 앞으로 제가 기농 기촌에 대해서 이것저것 제가 경험한 거와 들은 바를 많이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텃밭 농사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순서적으로
제가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안 해본 거를 어떤 책을 본다든가 방송을 본다든가 이걸 바탕으로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절대 제가 하는 거를 위주로 해서 저는 사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의사 전달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쇠랑 이거 가지고 텃밭 하면 좋다 이거 할 거를 지금 여러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이사이에 오히려 기농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기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좀 아는 데까지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